네, 안녕하세요. 이동수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교양 신속 배달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요새 만백성이 보고 있는 전시죠. 에드워드 호퍼. 전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이 녹화를 했었고, 네. 또 전시를 보고 나서 한번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되면 더 관객이 많고, 지금 예전에 거기서 데이비드 호크니가 한 40만 명 좀 안 되게 왔거든요. 네네. 그 기록을 넘을까 말까 지금 그걸 지금 무려 우리 남 실장께서도 보고 오셨다는. 네. 1월 1일인가 싶은데. 저도 카카오로 예약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가기 전부터 그 가는 날이 민주노총 거기서 그 시위하던 날이어가지고 그 앞에 통제를 했어요. 네, 시청 그쪽에 저도 네. 그날 갔어요. 수요일날. 와, 그래가지고 갈 때부터 이제 빡치는 거죠. 짜증 사람이 났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는 길도 혼잡한데 도착했더니 더 많아. 들어갔더니, 그리고 공간 구성이 빽빽하게 돼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그림을 보러 간 건지 내가 사람들 보러 간 건지, 물론 이제 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전시관은 별로 찾은 기억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근데 갔더니 진짜 마스크를 꼭 쓸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전시를 보러?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11시쯤에 갔는데 젊은 층은 간간히 있고. 저는 오후에 갔는데 20, 30대 여자분들이 훨씬 많던데요. 정말? 시간대가 이렇게 나뉘나 보다. 네, 오전 시간대에 오는 분과 오후 시간대 예약할 때 아마 이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반차 내고 온 직장인 약간 이런 느낌의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 따라온 사람들, 아니면 나같이 혼자 보는 남자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 많지 않고, 근데 사실 여느 미술관을 가더라도 대부분 이제 20대, 40대, 뭐 50대 요 여자분들이 제일 많아요. 어느 미술관 가더라도. 근데 이 자료집을 보니까 시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초기작 그걸 많이 전시를 했더라고요. 1층에는 하나하나 잡지 표지 같은 거, 일러스트 사진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 왜냐면 좀 이렇게 호퍼를 대표할 만한, 물론 이제 나이트워크 뭐 이런 건 기대를 안 했지만 그거에 준한 어떤 한 시기를 딱 특정해가지고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어떤 시기별로 뭐 케이프 코드 뭐 뉴잉글랜드 이 시절, 파리 시절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오히려 더 너무 분산되니까 별 임팩트가 없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완전히 아마추어적 시선. 그래요? 철저한 아마추어적 시선. 정말? 네.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쪽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쪽 분야 공부를 하잖아요. 첫 번째로 통사적 접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피카소나 반 고흐나 모네 이런 하게 되죠. 빅네임들 중에서도 빅네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웬만큼 알아. 그런 사람들은 특정 시기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그런데 에드워드 호퍼 이름만 알고 그림 한두 개 알고 뭔가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야. 아는 듯 모르는 듯 본 듯은 안 본 듯. 이런 사람들 할 때 특정 시기 맞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해? 분명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특정 시기보다 좀 더 폭넓게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어떻게까지 그림을 그렸는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한다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또 여러 방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의 정말 전문가 이런 사람들, 특히 호퍼는 책도 없어 우리나라에. 그 마로니에 타션 책 그거 번역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남은 절판됐고 네. 책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대순으로 쭉 까는 전시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립, 이번에 서울시립 미술관 전시는 잘한 전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남시장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작품들 오면 좋죠. 근데 이게 휘트니 뮤지엄에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왔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다 갖고 올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이게 보험료랑 여러 가지 또 그게 있잖아요. 남의 곳간 다 털어오면 어떡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어떤 거에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 남편장 얘기하시는 그 아쉬운 점은 이 미술관 건물 자체에 있어요. 미술관이 만약에 이렇게 안 생기고 리움처럼 생겼다거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처럼 생겼다 생각해봐요. 그럼 굉장히 그럴듯한 전시로 보여요. 근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니까 이게 막 어지러운 거지.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봤다는 것보다 오르내려 처음부터 1층부터 못 보게 하잖아요. 2층 3층 본 다음에 1층 내려와서 이제 보게 하잖아. 그런 것도 뭐야 이게 약간 이 느낌 드는 거거든. 그렇지만 그 장소가 그 뭐 어떻게 건물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그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도 이번 기회에 새로 좀 잘 짓든지 해야 돼요. 그 건물 자체가 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B뿔은 된다. B 플러스는 이 처음 한 것 치고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 파리에서 보고 다 봤어요 여러 번. 그것과 비교하면 진짜 못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 눈이 지랄맞게 높아. 우리나라의 미술 어떤 수준보다 이런 전시를 보는 인간들의 수준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막 보고 이런 인간들이 와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그냥 되게 별론가 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사실은 나라의 기준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좋겠지. 파리에서 보면 거기는 다 왔으니까 되게 많이 왔으니까 거기 훨씬 좋아. 그런데 그건 프랑스잖아. 파리고 여기는 서울이라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를 감안하고 봐야 된다. 저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다. 엄청 합리적이네. 네. 몰랐지. 감안하고 보고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정도, 대학생 뭐 미술을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 가서 오이드 가이드 들으면서 그냥 이런 카탈로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풍성하게 차려진 그래도 한정식 같다. 좋게 봐줄 필요가 있다. 그래 좋게 봐줘야 또 이런 전시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정말 좋은 전시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니가 잘 됐으니까 이 호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랑 호프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 유튜브는 그거잖아요.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상을 보려고 프로가 만든 광고를 봐야 되듯이 호프도 혼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도떼기 시장을 또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번 전시에 오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온 작품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을 몇 점 한번 제 나름으로 한번 선택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이제 푸른 저녁이라는 1914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스와 블루니까 프랑스어 제목을 붙었더라고요. 이게 파리 시기에 그린 작품인데 파리를 한 3번 갔는데 그중에 이제 2번째인가 뭐 그때 간 작품 같아요. 근데 이게 피에로 있는 그림 아주 인상적이죠. 한쪽 벽면에 딱 이렇게 크게. 저는 이 그림만으로도 되게 벅찼어요. 이 정도면 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림에 보시면 맨 왼쪽에는 약간 노동자 계층 남자가 담배를 물고 혼자 있고 그 옆에는 이제 기둥이 있어요. 이게 참 이 그림 특이한 점인데 기둥이 회색 기둥이 있고 그 기둥 뒤에는 화가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제가 90% 확신을 갖고 말하자면 빈센트 반 고흐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과 되게 비슷한 붉은 수염을 갖고 있는 화가인데 그 화가가 있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같아요. 퇴역 군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테이블 맞은편에 피에로 하얀색 옷을 입은 피에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초록색 원피스 입은 여자 창녀로 보입니다.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는 얼굴에 분을 칠한 옷도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죠. 그 창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한 등을 보이고 있는 원피스 입은 등 보인 여자 머리를 틀어 올린 등 보인 여자와 맞은편에 이제 전형적인 부르주아의 이제 양복을 입고 있는 코스염난 아저씨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인물들이 호퍼의 전형적인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호퍼의 전성기는 20년대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192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그렸던 그 혼자 있는 사람들의 그림들 있죠. 그 고독감 이게 근데 되게 그러니까 고독, 쓸쓸함, 요런 외로움 요런 정서 있죠. 그런 거가 대표적인데 그 시작점에 있을 만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있는데 함께 있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외로운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이 피에로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화가, 태역군인 피에로 공통점은 뭐예요? 쓸모없는 존재들이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 쉽게 말하면 유익한 존재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여자가 창녀예요. 요 4명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영화 배우 같기도 하죠. 요 3명은 뭐 연극에서 출연하고 왔을 수도 있고 배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현실이라면 사실 한 테이블에 어떻게 앉았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질적인 존재들인데 가장 이질적인 건 사실 왼쪽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계급으로 봤을 때 이 둘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노동자, 창녀, 화가, 퇴역군인, 피에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로 속하는데 오른쪽 두 명은 되게 잘 차려입고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신사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은 어쩌면 이 파리라는 사회에서 봤을 때 카페라는 공간이 이렇게 여러 계층, 계급, 이때는 이제 신분제가 사라진 때니까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신분제의 전통은 남아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 푸른 저녁이라고 제목 자체도 사실 푸른색은 왜냐하면 약간 뭐예요, 우울한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경도 푸른을 쓰고 코포가 자주 쓰는 게 초록, 파랑 인데 이번 전시에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호포의 흰색이었어요. 호포가 흰색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흰색을 조금씩 쓰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써요. 여기서도 이제 피에로가 흰색인데 요 흰색만큼 풍경도 잘 보시면 풍경에서도 흰색을 적재적소에 써서 그림을 좀 살려내거든요. 그리고 흰색을 공간의 다른 색들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있지만 따로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 외로움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고,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실 때 색깔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저는 자꾸 이 사람 자꾸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노동자, 이 사람 앞에 있는 이 술잔처럼 보이는 잿더리처럼 보이는데 이게 빨간색이 있죠. 네네. 창녀의 볼에 빨간색, 피에로의 빨간색, 오른쪽 등에 빨간색,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 끝에 남아있는 뭐 레드 와인의 빨간색, 이런 태역 군인의 무릎에 이 바지에 빨간색, 이런 빨간색들이 이렇게 적절히 쓰여 있고, 파란색들도 이렇게 또 쓰고 있고, 초록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색, 3가지에서 5가지 색 이내로 원래 대가들은 물감을 쓰거든요. 그 색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통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가장 오랫동안 봤어요. 정면에서도 보고, 여러분들 정면에서만 보잖아요, 그림을. 정면에서 보면 안 돼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림은 그래서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야 돼요. 적절한 거리, 마치 음악을 들을 때 스테이지를 찾듯이 딱 들리는 지점 찾듯이 약간 이렇게 보다 보면 딱 잘 보이는 때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림을 감상하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그림은 그 포포의 20년대 빛을 발하게 되는 전형적인 특징을 잘 녹아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짧게 하자면, 역시 그리고 호퍼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참 잘 그린다. 그리고 호퍼도 처음부터 잘 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 이제 자화상 같은 거 보고 하면 되게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박하게 그렸거든요. 그런데 20년대 들어서면서 이렇게 통로의 두 사람이든 아니면 이 황혼의 집이든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특징을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번 전시에서 제가 그 나이트워크, 밤을 지새운 사람들은 안 왔지만 그 습작은 왔잖아요. 굉장히 노력한 것이다, 이 정도도 생각하게 들고, 그 다음에 밤의 창문, 이거 1928년도작인데 창문이 이렇게 있고 왼쪽에 커튼이 흰색 커튼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오른쪽에 거들 같죠? 이 원피스인지 거들 같은 붉은색 입은 여자분이 이제 이게 고개 숙여서 뭘 찾고 있는 듯한 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이창에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이창이 이걸 따라한 거죠, 결국. 근데 이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호퍼의 전형적 특징이 드러나는데 뭐냐면, 실외, 건물을 그릴 때 실외는 초록색 베이스로 그려요. 이게 약간 초록색은 사실은 식물의 색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록색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색이거든요. 도시의 색이게 돼요. 네온 사인이 대체로 초록이 많아요. 빨강, 초록 이렇게. 그래서 바깥을 그릴 때는 되게 초록색 베이스로 많이 그려서 차가운 느낌을 주고, 실내를 그릴 때는 노란과 붉은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되게 호퍼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엿보는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영화적 장면, 그런 것이고, 특히 여기서도 사실 이 여자의 이 엉덩이랑 등 부분을 그린 것만큼의 특징적인 게 커튼인데, 사실 커튼이 이렇게 되려면 바람이 안에서 밖으로 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바람은 밖에서 안으로 이제 불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문이 열려서 맞바람이 치거나 지금 이쪽 창을 다 열어놓은 상태니까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저 커튼이 바깥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 저 열린, 사실 이 여자의 엉덩이, 붉은 엉덩이의 사람들은 이게 관음증을 얘기하지만, 롤랑 바르트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쿵크툼은 저 흰 커튼이다. 뭔가 알 수 없는 저 흰 커튼이 주는 미묘한 느낌, 이런 게 이 그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돼. 친구랑 같이 보러 갔을 때 다 이 여자를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이걸 보게 돼. 이럴 때 나는 말이야, 저 흰 커튼이 뭔가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여. 저 커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그림이 이런 느낌이 났을까? 이런 느낌 어때요?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드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호퍼의 그림들은 설명되어지는 그림은 아니라고 봐요. 네. 맞아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느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퍼의 그림을 보실 때 어떤 음악이 떠오르거나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제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이 제대로 감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푸른 저녁이랑 요 두 개, 밤의 창문, 요 두 작품 같은 경우는 혹시 전시를 보러 가시지 않았으면 꼭 오랫동안 그림 앞에서 머물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 실장님 그래도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냥 옛날에 그렸던 일러스트 잡지들, 표지들 거기서 단색 색깔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굉장히 성실하게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예술가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독히 보수적인 꼴통 남자 같지 않아요? 좀 네. 애도 없고 부인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꼼꼼하고 그 노트도 이번에 몇 장 디지털로 보여주잖아요. 꼼꼼하게 다 기록했잖아요. 색깔 다 기록하고 이거 얼마에 어떻게 팔았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연극 보고 난 그 연극 티켓 모아놓은 거 보고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연극 보는 거 좋아했을 것 같아. 이게 남을 연극의 단어가 테아트르잖아요. 네. 시어터잖아요. 시어터 라틴어 뜻이 뭐냐면 to see예요. 볼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화가 중에 에드가 드가라는 애도 이거 많이 그렸어요. 기본적으로 호기심 많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하지만 그 사람 삶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연극, 여행 이런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 면에서 지독히 눈에 집중하는 예술가인데 굉장히 그림이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따뜻하지 않다. 그렇죠. 색감은 좀 따뜻한 색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집을 그린 그림도 보면 집도 다 혼자 있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 그런 어떤 색조는 한 번 보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집중해서 보고 꼼꼼하게 보고 그게 이제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지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퍼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제 나름으로 보면 되게 깐깐하고 보수적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잘 안 바꾸고 그 남을 좀 시니컬하게 좀 이렇게 약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잘 안 하다가 한마디 하면 되게 시니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일 것 같다는 혼자만의 그냥 대도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42 이때까지는 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이제 곤조가 배어 있었다는 거겠죠. 오래된 의례세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가들 그러면 젊은 시절에 그림 몇 개로 딱 그 어떤 문단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회화의 주류에 선다거나 전시장에서 호평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 호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42까지 죽어라 일하면서 얼마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적인 기반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 20년대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사실 20년대, 40년대 이럴 때는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그 완전 현대 미술들 있죠. 이때 이미 막셀 듀상이 변기에 사인도 했고 막 잭슨 폴록은 아직 안 나왔지만 추상 표현주의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때예요. 40, 그렇죠. 60년대가 앤디 월드 나오고 막 그런 때에 이런 그림 그리니까 좀 올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눈에 사로잡긴 힘든데 좀 더 이제 그런 열풍이 좀 지나갈 즈음에 그렇죠. 이 뭔가 이게 단가 할 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50년이 지나고 하면서 저작권이 풀리면서 더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닿는 것 같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퍼의 이 그림들이 되게 진짜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수준급 작가들이 단편으로 모아놓은 그런 책도 예전에 나왔던 걸로. 그 파리에 있을 때도 파리에 2013년인가 파리에 크게 전시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프랑스 작가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 소설가들이 단편으로 이제 그림마다 해서 한 작가가 쓴 것도 있고 저도 읽어봤는데 큰 내용은 없더라고요. 맞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림 자체가 그냥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는 재밌었겠지만 읽는 사람은 큰 재미는 없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문학이나 영화 이런 데 참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작가이다.
그래서 이제 소설 좋아하시고 문학 좋아하시고 책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호퍼 그림 보시면 좀 그래도 나름 좀 접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